네, 안녕하세요. 국제와인 아카데미 펠릭스 전입니다. 자, 지난 시간 생떼밀용 와인에 이어서 오늘 제 12번째 12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생떼밀용 지역에 인접한 위성 지역과 그리고 또 다른 포무롤 지역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은 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됩니다. 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AOC 포무롤, 자, 와인 등급은 없으나 샤또 페트리스 또는 샤또 루팽은 자완의 1등급 그랑크리 이상의 품질을 보여준다. 그리고 밑에 별표, 우완의 토양은 석회질, 진흙, 점토질로 구성되어 있고 물을 싫어하지 않는 메를로를 주로 재배함. 자, 핵심 포인트만 제가 지금 넣어놨는데요. 사실상 우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지롱도강 우완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서 6월에 보르도 와인 축제 때 지롱도강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도르도뉴강과 가롱강이 보이게 됩니다. 자, 지롱드강의 두 지류가 되는데 도르도뉴강 우측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 뱅크, 즉 우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실은 이 우완의 와인들을 프랑스 현지에서는 리부르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부르네. 그런데 이 리부네라고 하는 이 어원은 고대 이 지역의 문화의 중심지, 와인의 중심지였던 리부른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리부른 서쪽을 바라보신다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은 위치하고 있는 포도원이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 바로 프롱삭과 그리고 까뇽 프롱삭 그 두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지역은 서로 개성이 아주 동일한 쌍둥이 같은 AOC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프롱삭과 까뇽 프롱삭에서 가장 유명한 네고시앙이 하나 있었죠. 바로 장피에르 무엑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피에르 무엑스는 2000년도에 포도원이 전체가 매각이 되는 하나의 사건을 겪게 되죠. 자,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형 할인점이었던 까르푸. 자, 까르푸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인 프랑스의 헨리 가문에 의해서 장피에르 무엑스의 포도밭이 매각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즉, 돈이 많은 외국의 투자자들이 이 리부른 쪽으로 몰려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와인 산업에 활기를 띠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떼밀령 위성지역 네 곳인데, 자, 첫 번째가 몽타뉴 생떼밀령, 그리고 두 번째가 리삭 생떼밀령,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피스갱 생떼밀령,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생조르주 생떼밀령입니다. 자, 간단히 하나씩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몽타뉴 생떼밀령은 서쪽으로는 포무롤, 그리고 남쪽으로는 생떼밀령과 연결된 지역이죠. 자, 몽타뉴는 아시다시피 프랑스어로 산이라고 하는 마운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포도원의 고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약 한 150m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으며 그나마 생떼밀령 위성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와 재배 면적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몽타뉴 생떼밀령입니다. 토질은 잘 아시다시피 바로 석회질과 그리고 진흙이 섞인 토양이고요. 메를로가 주요 품종이고 나머지는 바로 까베르네 프랑 블렌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삭 생떼밀령. 자, 이곳의 지명은 좀 하나 독특한 게 있어요. 로마 카이사르 황제가 프랑스 리브른 지역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프랑스 및 알프스 지역에서 생활하던 켈트족, 즉 갈로 로만의 리시우스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지명은. 자, 로마 출신의 이주민이었던 리시우스는 최초로 이곳에 포도원을 만들었고 이것을 성찬주, 즉 교회 헌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지역은 낮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비탈면이에요. 자, 토질의 특징은 퇴적암 기반 위에 형성된 진흙질인데 이 진흙질을 이곳에는 독특한 한 용어로 부릅니다. 바로 몰라세 디 프롱사데. 나 몰랐어. 몰라세 디 프롱사데라고 부르는 토질로 구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주요 품종은 메를로 품종입니다. 자, 세 번째, 피스갱 생떼밀리옹. 자, 생떼밀리옹 고원의 북동쪽, 즉 아주 작은 강인 바르반느 강 방향으로 비탈면에 위치한 포도원이고요. 유명했던 샤를마누 대제의 전략적 요충지로 군사가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수 대용으로 자연스럽게 와인이 사용이 되면서 이때부터 포도원이 경작되면서 개발이 되고 개척이 된 곳이죠.
자, 이곳의 토양은 부드러운 모래 그리고 점토질 토양으로 구성이 된 곳이고 와인 스타일은 경쾌하고 신선하고 그리고 아주 상쾌한 와인을 만들어내지만 생떼밀리옹 위성 지역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생조르주 생떼밀리옹. 생떼밀리옹 고원지대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생떼밀리옹과 가장 가까운 곳이고 토양의 가장 윗부분의 표토는 점토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안으로 파고 내려갈수록 심토는 딱딱한 석회암층인데 이 석회암층을 칼케르와 아스트리로 이곳에는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칼케르와 아스트리. 자, 실제로 방문해 보면은 마을로 들어서는 어귀에 부드러운 모래와 그리고 진흙 토양이 같이 혼잡해 있지만은 생떼밀리옹 고원 지대로 올라가는 비탈면의 그 길목부터 토양의 특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명 내외의 소규모 양조업자가 이곳에서 지금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재배 면적은 약 200헥타르니까 한국으로 치면 약 60만 평 정도. 네, 이 정도 되는 지리적 여건에서 퍼포먼스가 좋은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떼밀리옹 위성지역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페트리스, 자, 베드로 사제의 와인, 페트리스가 위치하고 있는 바로 포무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포무르의 가장 인기 있는 포도밭들은 어때요? 가격이 엄청나죠? 보르도 1등급 5대 샤또를 능가하는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더 비싼 값에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아주 오밀조밀한 포도원들이 촘촘히 붙어 있는 곳이에요. 땅이 아주 작아요.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대규모 자갈 언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평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생떼밀리옹과 인접하고 있는 북쪽과 그리고 동쪽에는 점토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포무르 와인의 특징은 아주 잘 익은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여름에 가면은 자두가 익다 못해 짓물러 터진 것 같은 아주 그런 달짝지긋한 잘 익은 자두의 향과 그리고 생크림 향이 나는 것이 바로 이 포무르 와인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포무르 와인의 등급은 어떨까요? 등급은 없습니다. 왜? 생떼밀리옹과 달리 역사가 짧아요. 그렇다 보니 블루 체계를 만들 만큼 오랫동안 판매 활동을 이어오지 못했던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규모 가압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만약에 바뀔 경우에는 와인 품질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들쑥날쑥한 그런 품질의 편차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토양은 모래와 그리고 자갈이 섞인 토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포무르의 스타크 와인은 바로 뭡니까? 샤또 페트리스입니다. 그 유명한 건기 또는 우기에 수분이나 아니면 포도밭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콜택시처럼 불러서 프로펠러 그 바람의 힘으로 열기라든지 수분을 말려버린다는 그 전설의 페트리스. 자, 1등이죠. 이 페트리스를 필두로 해서 와인 등급은 없지만은, 자, 페트리스가 1위라고 가정을 한다면 바로 2위 자리를 놓고 트로타누아와 그리고 비에샤또 세르탕이 2위 자리를 두고 들쑥날쑥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트리스와 쌍벽을 이루는 샤또 르팽. 자, 너무 작은 곳이에요. 5에이커, 한국으로 치면 약 6,000평에서 6,2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것도 안 되는 포도밭인데 일일이 핸드피킹, 손으로 수확을 하면서 그리고 2차 MLF 과정에서 이 와이너리만의 독특한 노하우를 거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내면서 페트리스보다 어떨 때는 더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샤또 르팽입니다. 자, 그리고 포무르 와인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다른 보르도 자완의 와인과 달리 가급적 빨리 마실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주요 품종이 메를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메를로는 어떤가요? 보르도 자완에서는 까버르네 소비뇽에 밀려서 2위, 즉 보조 품종으로 사용되는 품종이지만은 우완에서는 바로 메인, 주요 품종으로 사용이 되고 약 80% 이상이 바로 이 포무르 지역에서는 메를로 품종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20% 정도에 들어가는, 이거는 그냥 비율상
20% 내지 뭐 15% 정도의 나머지 비율을 바로 까버르네 프랑 품종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까버르네 프랑을 프랑스 방언으로 부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쉐. 자, 포무르 와인들은 지역이 너무 작다 보니 많이 생산하지가 않아요. 한 케이스가 12병인데 대부분 약 600상자에서 많이 생산해 봐야 한 1800상자, 2000상자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와인을 생산을 하고 품질은 되게 높고 맛도 너무나 좋죠.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 보니 가격이 어떨까요?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왜? 포무르 지역 자체가 워낙에 협소한 곳이다 보니 더 이상 정작 지을 만한 땅이 없는 것이 바로 이 포무르 지역 와인의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하면서 아쉬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까지 제가 12강 지금 촬영을 지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르도 자완과 우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제가 금요일 날 와일못을 위한 와인 강좌 2023년 버전이죠. 항상 제가 금요일 날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환이 필요하시거나 교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자막으로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jsw7200 네이버 메일로 성함과 연락처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내용과 그리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버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 와인 아카데미 필릭스 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